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과 대화를 진행하며 약속했던 ICBM 발사 유해는 4년 만에 완전히 파기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됐는데요. 올해 초부터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집중 실시하며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북한이 오늘 ICBM 시험 발사 장면 공개하면서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다. 이런 공식 네네.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네. 그 미사일 발사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던 북한이 이례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보면은 그 전에 북한이 핵 개발과 관련돼서도 김일성 시대 때는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다가 김정일 시대 때는 바로 이제 핵 개발을 인정을 하고 그 뒤에 이제 핵실험의 수순을 밟으면서 핵능력 고도화를 했던 것처럼 네. ICBM도 바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화성 17형 관련해서도 2월 27일, 3월 5일 뭐 전부 다 정찰 위성이다. 네. 관련된 시험 발사라고 했지만 한미 정보 당국은 화성 17형 관련 시험 발사라고 했지만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네. 지난 16일에 실패하고 24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18형이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패턴이 굉장히 유사해 보이고 네. 인정을 했다라는 것은 이후에 또 추가적인 이러한 시험 발사의 그런 가능성도 열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 이 사실을 공개한 것도 좀 의미심장한데요. 네네.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보면은 4월 13일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당정군의 공식 직함을 모두 갖게 된 지 만 10년이 되는 거고 네. 또 4월 15일이 되면 지금 태양절 110주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북한이 김정은 체제 하에 와서 지난 10년의 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절대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보면 국방 부분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 성과를 부각시키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그거를 직접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국방 발전의 모든 것은 김정은 위원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 10월에 국방 발전 전람회에서 지금 네. 북한의 경제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와 관련돼서는 국방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보다 우위여야 된다. 그래서 경제 문제보다 국방의 문제가 중요하고 그러한 국방의 최대 성과를 낸 거는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다. 라는 부분을 보여준 측면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친필 명령서가 4년 만에 등장했다고 이런 이제 소식이 네.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때는 참관은 했지만 친필 명령서가 공개되지는 않았거든요. 여기는 네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보면은 친필 명령서가 이렇게 등장한 게 2016년, 2017년 그리고 이제 요번에 4년 만에 등장했는데 4차 핵실험 때 친필 명령서를 보여줬고요. 또 그 2016년에 또 은하 3호 단거리 로켓 미사일 시험 발사 때도 보여줬고 이번에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친필 명령서를 보여줬던 거는 어떻게 보면 주요 국면에서 전략적인 무기의 어떠한 그런 개발의 성능이 고도화된 그 시점에서의 그거를 보여줬고 네. 또 보면 2016년, 2017년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죠. 한반도의 상황이. 네. 그래서 한반도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라는 그 부분과 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런 결단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굉장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친필 명령서를 보여주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발사에.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번에 ICBM 발사한 게 화성 17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화성 네네. 17형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네네. 아무래도 저기 시험 발사 장면을 지금 보면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다 보여줬잖아요. 조선중앙통신에서 그거 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네. 발사 장면하고
또 올라가서 전개되는 그런 장면에서 기상에 좀 이렇게 차이가 보여져요.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두 개를 합성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바로 네. 또 지난 16일 날 또 실패를 했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북한이 화성 12형, 14형을 고각 발사라고 나선 정상각도 발사를 이어서 했었어요. 예. 그러나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한 화성 15형 같은 경우에는 고각 발사는 했지만 정상각도 발사는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같이 종합을 해 본다면 이번에 그런 17형과 관련돼서 15형을 쏘고 또 어떻게 보면 17형 부분이랑 연결시켜서 그 부분을 또 편집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화성 17형과 관련된 시험 발사를 꾸준히 해왔고 예. 또 그거 관련돼서도 지금 어쨌든 고각으로 하고 이후 또 추가적인 안정성 측면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 발사가 예정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본다면 그렇게 뭐 이번에 시험 발사가 뭐 영상이 조작됐다. 뭐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저는 의미를 두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 북한이 화성 17형과 관련된 미사일 능력을 개발시키고 발전했다라는 데 더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왜 이 시기에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가? 뭐 그걸 두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보통 이제 북한은 남한의 정권 교체기 때마다 무력 도발을 해왔다. 또 그런 점에서 대북 강경책을 예고한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다. 뭐 이런 이제 네네. 언론의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은 실질적인 팩트들을 보면 북한의 무력 도발이라든지 이런 패턴을 보면은 그렇게 의미를 두기에는 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봐요. 왜 사람들이 자꾸 정권 교체기와 관련돼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냐면 네. 실제로 북한이 1차 핵위기 때 93, 94년에 미국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기였고 네. 또 북한의 핵 문제가 좀 잠잠하다가 2차 핵위기 때 이제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가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교체가 되는 시점에서 북한이 두 번 다 NPT 탈퇴를 이야기를 했었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에 남은 거는 주로 북한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정권 교체기에 굉장히 위기를 조장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전략무기라든지 그죠 핵실험이라든지 화성 12, 14, 15, 뭐 SLBM 시험 발사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신형 전술무기 KN-23, 24, 25 이런 것들은 정권 교체기 진행이 되지 않았고 네. 또 우리가 또 국지도발이라고 하는 1, 2차 서해교전, 연평도 도격, 뭐 포격, 천안함 피격 이것도 정권 교체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네. 북한이 정권 교체기마다 무력 도발의 수위를 증대시킨다라는 평가는 매우 제한적인 설명에 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어떤 그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예. 네네. 근데 지금 미국의 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화의 문은 그렇죠. 열어두고 있다. 뭐 이런 정도 메시지 외에 더 구체적인 어떤 대화가 진전되는 모습이 보여지진 않았는데요. 네네. 북한이 일종의 이제 ICBM 발사를 통해서 레드라인을 넘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유엔 안보리 회의도 또 내일 새벽에 열린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어떤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를 해온 거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네. 북한에게도 전달을 하기도 했고, 이제 그런 가운데 북한이 이러한 전략적인 도발 수위를 높인다고 했을 때 북한의 미국의 이러한 그 외교 정책이 북한을 향한 대북 정책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의 셈법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미국은 예. 대화와 원칙을 강조를 하면서 결국 북한이 대화는 열어놨지만 북한의 그러한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추가적으로 유엔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어렵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미국은 서방 국가들과 같이 개별적인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일단 레드라인을 넘어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 이걸 제일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추가로 그렇죠. 미사일을 쏜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각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수준들을 보면은 또 정상 각도 발사를 통해서 정말 그런 ICBM의 그런 그 ICBM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안정적으로 다 잘 전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검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 정상 각도의 발사 가능성 부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네. 또 3월 초부터 풍계리 복구 작업이 이제 뭐 상업 위성 통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게 언론 통해서 보도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풍계리 당시 그 뭐 폭파와 관련돼서는 입구 쪽만 폭발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북한이 국방발전 5개력을 세우고 예. 그중에 핵심 5대 가업을 제시를 했는데 네. 그중에 2개가 지난 1월부터 3월에 성공을 보여준 거죠. 네. 극초음속과 15,000km의 ICBM. 이 부분은 지금 2개가 보여줬고, 근데 남은 3가지가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그다음에 고체 연료에 기반한 ICBM, 그다음에 핵잠수함과 SLBM의 핵전략 무기를 남은 이제 3가지 가업인데 그 중에 지금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초대형 핵탄두와 관련돼서 어떻게 해서든 국제사회 그 부분과 관련된 폭발력을 가시하기 위해서는 핵실험이 또 한 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고 봐야겠죠. 고각 발사가 아닌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완전히 핵이 탑재됐다는 걸 확인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실험이 또 가고 네네. 점점 긴장 관계로 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걱정이 좀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이사 지금 방송 내용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기상 상황 문자로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계속 지역 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이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가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특히 제주도 산지는 시간당 5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